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수리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하고 올해 2025학년도 논술 준비에 관한 도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세종대 수리논술 풀다가 의대 논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 말의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대학들은 그 대학의 네임밸류에 맞게 보통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지도 수준에 맞게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대학들은 대학의 인지도는 되게 높은데 논술 문제가 조금 쉬운 대학도 있고 반대로 대학의 인지도는 그것에 못 미치는데 논술은 하염없이 어려운 대학이 있는데요. 세종대는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학의 네임밸류는 보통 국숭세단이라고 부르는 정도잖아요. 근데 논술 문제는 중앙대를 넘어서 거의 한양대급에 비슷한 그 정도의 느낌의 아주 난도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논술의 난도가 어렵다 그러면 도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문제가 어려운 건 문제가 어려운 거고 합격 컷이 그만큼 낮을 거니까 그냥 우리는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럼 작년 기출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보통 수능주가 지난 한 주 후에 일요일날 한양대 이화여대와 같이 더불어서 보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에 길어요. 시험 범위가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인데 세종대는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고 작년 문제는 수학2까지 확장됐지만 수학2나 미적분은 전부 다 미분 적분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죠. 그런데 수학2는 함수만 다항함수로 조금 쉬울 뿐이죠. 그래서 작년 2024학년도는 자연 A와 자연 B로 두 개의 시험지가 있었고요. 자연 B에서는 수학원의 점화식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보통 점화식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는데 작년에는 작년 학기 중에 발표한 모의논술에서 점화식 문제를 하나 출제하고 거의 그것과 유사하게 출제를 했고 수학2와 미적분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를 했고요. 재작년에는 미적분에서 거의 한 80% 정도 출제를 했고 그 이전에 매년 세종대는 오로지 미적분만 좋아하는 대학이었다가 작년에는 수학2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에 관한 이야기도 수록하긴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느낌이 확 다가오게 출제를 했어요. 세종대 논술 문제는 제시문이 거의 없는 그냥 수능 유형과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미적분 문제고요. 논술 난도는 세종대급을 예상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저는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대학의 논술 문제를 덤빌 때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덤비고 담담하게 진행하면 좋은데 깜짝 놀라요. 그리고 세종대는 미적분 문제이면서도 수식 계산이 복잡하고 연립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긴 그런 대학입니다. 한마디로 세종대급에 맞지 않은 정도의 난도와 복잡함을 가지고 있어요. 세종대 논술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까지는 미적분 과목의 함수의 그래프, 초월함수의 그래프였다면 이번에는 수학2의 다항함수의 그래프까지 확장됐는데 어쨌든 그래프에 관한 기하학적인 상황들을 여러분이 미리 잘 이해하고 그걸 서술해 낼 수 있는 이런 학생이 세종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의 난도는 복잡하고 계산 과정도 지난하긴 한데요. 최근의 수능 트렌드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한 건 맞아요. 깊이가 좀 어렵다?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각 대문항마다 소문항이 3개 출제되잖아요. 문제 3번이 대문항 문제 3번이 가장 어려운데 대문항 문제 3번은 소문항의 연결관계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소문항 1번을 풀어야만 2번을 풀 수 있고 2번을 풀어야만 3번을 풀 수 있는 이런 계단식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번에 자연 B는 점화식 문제를 1번에서 출제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소문항 3개는 각자 독립적으로 앞에 소문항을 못 풀었더라도 다음 소문항을 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종대 문제는요. 풀이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 그 내용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채점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요약본을 잘 정리하는 게 합격의 성패를 가르고요. 제가 세종대 작년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모의논술은 어땠나 하고 봤더니 모의논술이 세종대 실제 기출과 매우 유사했어요. 그리고 재작년 2023학년도도 그 해 중간에
발표한 모의 논술과 실제 기출문제가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있다면 모의 논술을 정말 끝까지 파는 자세가 세종대 합격의 열쇠를 쥘 것이고요. 6번 난도가 어렵다고 했죠? 난도가 어려운 대표적인 대학은 단국대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단국대 논술은 합격 컷이 3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논술 준비할 때는 대학의 이름을 보고 준비하면 되지 그 대학 논술이 쉬워 어려워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럼 올해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작년까지는 2합6에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을 반영했죠. 수학을 반영한다면 미적 또는 기하, 탐구를 반영한다면 과학 한 과목이었다가 올해는 큰 대세의 흐름처럼 수학 탐구는 아무거나 봐도 되는 걸로 낮춰졌고 대신 2합6이 2합5로 바뀌었습니다. 탐구를 반영할 때 상위 한 과목이고요. 요건요. 세종대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2합6도 세종대가 보통 50% 미만의 충족률을 가지고 있는데 2합5로 바뀌었어요. 과탐에서 탐구로 바뀌긴 했지만 제 생각엔 세종대 논술 합격에 꽤 중요한 문턱은 2합5에서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논술 지원할 때 나 2합5 맞출 수 있어? 2합6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50%가 안 되는 한 40% 정도의 학생이 2합5나 2합6을 겨우 맞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70에 교과 30이고요. 논술이 700점 만점이고 대문항 3개에 각 소문항이 3개씩 붙어 있잖아요. 소문항 하나당 대략 80점에서 70점 정도의 배점이 이미 고정되어서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교과를 반영 30% 하잖아요. 자연은 국영수 과를 반영하고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를 고려한 평균 계산을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등급 점수는 여러분의 내신 등급을 점수로 바꾸는데 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다 조합해서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거고요. 보통 대학의 의학 계열이 아닌 논술은 4등급이 합격선의 기준입니다. 5등급이라고 해도 엄청 불리한 건 아니니까 5등급이라고 해도 지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참고자료, 기출문제는 살펴보시면 될 듯하고 세종대는 인서울의 중위권 정도 되는 대학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40대 1 수준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정리 말씀드릴까요? 세종대는 미적분과 함수의 그래프 중심으로 세종대급보다 더 어려운 논술 대학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인지하고 세종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